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금요일 캐페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많은 비가 내렸는데 오늘 낮부터 비가 그쳐 오늘은 모처럼 맑고 따뜻한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번 겨울 폭풍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주말 동안 소강 사태를 보이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다시 큰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시민권과 영주권 신청 수수료가 조만간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이민당국이 수수료 인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60대 한인 택시 운전사 얼굴에 총을 쏴 중상을 입힌 여성 택시 강도가 1년 6개월 만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LA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폭우로 빗물이 넘치고 산사태가 발생해 일부 지역 도로가 폐쇄됐고 가로수들이 쓰러지고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인타운 버즐중학교 학생들이 수업 중 이상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마리화나 복용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감염이 폭증해 가동이 중단되는 공장이 속출하고 일부 항만은 마비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인회는 팬데믹 기간 중단됐던 양로병원 위로방문 행사를 3년 만에 재개해 한인 노인들을 위로하고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1월 6일 금요일 캐퍼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이기에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모기지를 절대로 미납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기지를 미납했었다면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주택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금을 만회하도록 구제금을 대출기관에 직접 지불합니다. 수수료도 없고 되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camogigerelief.org. 네, 애청자 여러분 중에도 아직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올해 시민권과 영주권 신청을 비롯해 각종 비자 신청 시 내야 하는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120가 인상됩니다. 피터장 기자가 자세히 보도해드립니다.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 등 이민 수수료가 대폭 인상될 전망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 3일 수수료 인상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 인상안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현행 $640에서 $760로 $120가 인상됩니다. 영주권 신청서인 I-485 신분 조정 신청 수수료는 현행 $1,140에서 $1,540로 $400 대폭 오르게 됩니다. 또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수수료는 $700에서 $715로 $15 오릅니다.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 수수료는 온라인 신청 시 $455로 변화가 없습니다. 노동허가서 I-765 신청 수수료는 $410에서 $555로 35% 대폭 인상됩니다. 비이민 비자는 최대 200%까지 수수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 H-1B 비자 신청 수수료는 $460에서 $780로 $320 인상되며 지상사 주재원 비자인 L비자 신청 수수료는 무려 201%가 인상돼 $460에서 $1,385로 오르게 됩니다. 예체능 특기자 비자, O비자 수수료도 129%가 오른 $1,055로 인상됩니다. 수수료 인상안은 3월 6일까지 60일간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인상이 확정됩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지난해 알래스카에서 한인 택시 운전사에게 총을 쏘고 택시를 강탈해간 여성 강도가 1년 6개월 만에 붙잡혔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알래스카 베델 지역에서 한인 택시 운전사의 얼굴에 총을 쏴 중태에 빠뜨린 여성 강도가 1년이 지나서야 최근 체포됐습니다.
지난 3일 알래스카 퍼블릭 메디아는 지난해 7월 한인 택시 운전사 이명근 씨에게 총을 쏘고 도주했던 여성 강도 매기 제임스가 지난 12월 17일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명근 씨가 택시 강도를 당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쿠스코 캡 컴퍼니란 택시 회사 소속 운전사인 이명근 씨는 지난 7월 5일 여성 승객이 쏜 총에 얼굴을 맞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여성 승객을 총격 후 이 시에 택시 차량을 강탈해 도주했습니다. 미지 사건으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수개월 전부터 재수사에 착수해 마침내 범인을 검거하는 결과를 올렸습니다. 베델 지역은 앵커리지에서 250마일 떨어진 소도시로 인구는 7,000명에 불과하지만 유독 한인 택시 운전사가 많은 것입니다. 이 지역 택시 운전자 3명 중 1명은 한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5년간 이 지역에서 한인 택시 운전사 3명이 강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중상을 입은 한인 이명근 씨는 얼굴 복원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투병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서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폭우로 북가주 지역에서는 나무가 쓰러지고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4명이 숨졌으며 17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등 큰 비 피해가 있었습니다. LA에서도 토펜가 캐년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가 폐쇄되는 등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폭탄 사이클론과 대기의 강 현상이 겹치면서 쏟아진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 LA 지역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폭우가 쏟아진 4일과 5일 LA 지역에서는 폭우로 인한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했으며 프리웨이 곳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LA 카운티 당국에서 폭우와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지는 사고도 다수 보고됐습니다. 5일 저녁 토펜가 캐년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가 막혔으며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부터 그랜드뷰 드라이브 구간이 폐쇄됐습니다. 토펜가 블러버드 선상 크릭 지역에서는 바위와 진흙이 흘러내려 도로를 막기도 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토펜가 블러버드 도로에는 폭파 전문가가 동원되어야 할 정도로 거대한 바위가 도로 위로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토펜가 블러버드는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405번 프리웨이와 710번 프리웨이에서는 불어난 빗물에 홍수가 발생했고 베버리힐스 등에는 나무가 쓰러져 일부 도로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비는 이번 주말 소강 상태를 보이다 다음 주에는 더 큰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LA 지역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한인타운 버몬트가에 있는 버질 중학교에서 수업 중 학생들이 이상 증상을 보여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마리화나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제니바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한인타운 버질 중학교에서 학생 2명이 마리화나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음식을 먹은 뒤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은 어제 오전 11시 30분 100블럭 노스 버먼트 애비뉴에 위치한 이 학교에서 4명의 학생이 이상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2명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른 학생 2명은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경미한 증상으로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에게 나타난 이상 증세가 펜타닐로 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며 먹는 마리화나 제품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화나를 복용할 경우 구토나 실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침을 하거나 불안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카솔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 시행된 코로나 신속 추방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전에 맹렬히 비판했던 이민 정책입니다. 세라피아 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트럼프 시절 시작된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타이틀 42로 불리는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난 2020년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도입한 정책이므로 이 정책 시행 후 이민자 250만 명이 추방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과 연설에서 대법원이 결정한 대로 타이틀 42호가 유지될 때까지 그 권한을 계속 활용하고 확대할 것이라며 예산 통과로 의회가 이민 시스템을 완전히 고칠 때까지 정부는 국경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경에 제발 나타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 메시지는 당신들이 있는 곳에 머무르고 거기서 합법적으로 이민을 신청해달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신 바이든 대통령은 큐바와 니카라과, 하이티, 베네수엘라 등 내국에 대한 합법 이민을 늘려 매월 3만 명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법 이민은 차단하겠지만 합법 이민의 문호는 열어두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트럼프 정부 때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정책을 비판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도리어 이 정책을 확대한 것은 모순적이며 트럼프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2024년 재선 도전을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정치적 약점인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타이틀 42는 표면상 코로나를 막기 위한 방역 조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트럼프 정부가 이민자들을 신속하게 추방하기 위한 구실이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캐플런 뉴스 세라피아입니다. 네, 중국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공장과 항만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근로자의 50% 이상이 감염됐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항구와 항만 시설이 마비되고 있어 향후 또 다른 물류 대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홍콩에 본사를 둔 해운회사 HLS는 최근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노동자의 절반에서 75% 정도가 코로나에 감염돼 중국의 많은 제조업체들이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컨테이너 픽업, 적재, 출형 운송 등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HLS는 밝혔습니다. 이어 메모에서 확진자 증가로 인해 많은 공장이 생산을 연기하고 1월 후반과 2월 초 예약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하기 때문에 춘제 이후 물량이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습니다. 메모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항구 3곳이 코로나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HLS는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1위인 상하이항에 대해 코로나에 감염된 근로자들이 많아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면서 취소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물류업체 OLUS의 앨런 베어 CEO는 공장 주문이 30-40%가 감소했다며 춘제 이후 추가적인 코로나 급증을 고려해야 하며 1분기는 상황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항만 혼잡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선박 실시간 위치 정보 제공 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올해 첫 주 동안 상하이 항구 밖에서 대기하는 선박 물동량이 지난해 4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어제 한인회가 한인타운의 한 양로병원을 방문해 한인 노인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고 잠시나마 위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단됐던 행사를 3년 만에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한인회가 어제 한인타운 한 양로병원을 찾아 한인 노인들을 위로했습니다. 팬데믹 이전까지 매년 새해가 되면 양로병원 한인 노인들을 위한 위로 방문 행사를 해왔던 한인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1년과 2022년 이 행사를 하지 못하다 올해 3년 만에 양로병원 한인 노인 위로 방문 행사를 가졌습니다. 어제 행사에는 한미무용연합회 회원들과 유치원 1, 2, 3 어린이들이 한인 노인들 앞에서 무용 공연을 선보여 잠시나마 한인 노인들에게 작은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또 한인회 임직원들과 이사들은 한인 노인들에게 세배를 하고 준비한 과일과 음식을 대접하며 한인 노인들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 첫 주말입니다. 즐겁고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1월 6일 금요일 캐플란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